아까 앞에 했던 것하고 이어서 그러면 위치를 어떻게 정하는 것인가 하는 걸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부터 헹구고 어? 그럼 맨날 왜 왔다 갔다 하는데? 맞죠. 잠깐만요. 그래서 이 옛날에 영국에서 전 세계로 배를 보낼 때에 배 시계를 2개 실었습니다. 하나는 영국이 출발할 때 자기들 시계 그대로 돌아가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자기들이 배를 쭉 가면서 해를 관측해갖고 해가 가장 중천에 높이 떴을 때 그때를 지금 내 배가 있는 데서 가장 높은 12시다 이렇게 정한 거예요. 그러면 그 12시하고 영국에서 갖고 온 시계하고를 비교하면 지금 영국에서부터 어느 쪽으로 얼마만큼 갔다는 위치가 바로 나와요. 그렇게 해서 위치를 시계 2개만 있으면 옆으로 어느 쪽 있는가를 알 수 있었기 때문에 항해용 시계라 해가지고 이걸 더 정밀하게 만들고 정밀하게 만든 것이 있는데, 왜냐하면 배에 있으면 배가 진동이 많잖아요. 출렁거리고. 그 다음에 파도 치면 그 다음에 소음기가 많잖아요. 그 다음에 물기가 있잖아요. 이런 것에서 불구하고 잘 가는 시계, 제대로 정확한 시계를 만드는 것이 위치를 정확하게 하는 것하고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얘기가 이런 책이 나와요. 이게 시계가 우리가 시계를 어떻게 만들었었느냐, 시간이 어떤 것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정한 것이 어떻게 해서 정해졌느냐라는 얘기고, 이거는 바다에서 그동안에 온갖 고생을 해가지고 시계를 바다에서 왜 쓰기 시작했느냐, 어떤 식으로 썼느냐, 이런 얘기 지금 책에 한번 될 정도로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몇 장 이렇게 끝내버리지만 이럴 정도로 이 정확한 시계를 만들기 위한 노력들이 어마어마하게 있었거든요. 이런 내용들이 이게 양쪽에 있습니다. 요즘 우리 요즘에는 0.1초도 만만치 않죠. 달리기가 1000분의 1초까지 됩니다. 수영도 1000분의 1초까지. 그러니까 100m 우사인 볼트 이런 사람들 100m 9초 얼마 하고 서울점 밑으로 쫙 나오거든요. 그런 정도로 요즘에는 시계가 정밀하게 한 것들도 마찬가지로 그것이 거리로 따지면 엄청난 거리가 막 이렇게 환산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계만 해도, 제대로 된 시계 아는 것만 해도 아까 사주팔자 왔다 갔다 하고 하듯이 굉장히 요즘에는 시간을 가지고 초 단위로 하는 것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많습니다. 요즘에 나노초까지 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다음에 얘기를 하겠지만 빛이 1초간에 3억 미터를 이동하거든요. 1초에 3억 미터, 30만 킬로미터 정도 이렇게 가버리거든요. 3억 미터를 가니까 그거를 1000분의 1 해도 30만 미터가 남습니다. 그러니까 1000분의 1초가 옛날에는 1초는 될 것도 아니었지만 요즘에는 0.001초, 0.00001초, 그러니까 3억 미터를 가니까 0.0000001초 해도 1m 갑니다. 3m 갑니다. 그래서 요즘에 우리는 너무너무 정밀하게 탑을 씌워도 정밀하게 씌우고
불을 파도 정밀하게 파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가지고 특별한 기계를 가지고 맞추기 때문에 이 초단이라는 것이 이제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시대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이 지구가 돌아가는 시간, 뭐 태양 왔다 갔다 하는 시간, 이게 뭐 30분 정도 차이 나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옛날에는 생각했다면 요즘에는 이게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난다. 그래서 지난번처럼 합격하는데도 숫자 하나가 바뀌면 엉뚱하고 생각해요. 내가 저쪽으로 가면 자, 오케이. 다음에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숫자가 예를 들면 주문진 등대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주문진 등대가 위도로는 요렇다, 경도로는 요렇다는 것이 우리 항해용 통보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면 이거를 읽어낼 수 있어야 되고 무엇인가 의미하는가 해야 되는데 이게 위도라는 뜻이거든요. 위도 37도 53.86분 이게 n이 노스거든요. 그러니까 요 측으로 다 합치면 북이 37도 53.86분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경도인데 동쪽으로 가는 경도, 그러니까 동경 128도 50.04분 이렇게 읽어줘야 되거든요. 요게 주문진 등대 위치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럼 요것을 가지고 읽어낼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읽으시냐는 얘기죠. 이렇게 읽어야 되거든요. 실제로 이렇게 나옵니다. 문서에 이렇게 나옵니다. 다음에 문서를 바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 말이 이렇게 한국말로 읽어지는 것을 이제 제가 지금 계속 훈련을 시켜드리는 겁니다. 점은 이걸 말하는 거거든요. 점. 오늘 이걸 보고 내가 다 할 수 있겠다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원해도 됩니다. 이런 걸 한번 봤다. 10번 정도 보면 될 겁니다. 그래서 요 말이 요 말이다, 요 말이 요 말이다 하는 것 정도. 근데 이제 왜 저렇게 했느냐 하면 위도라는 말이 한자로는 이렇게 위도라 쓰고요. 영어로는 이렇게 씁니다. 경도라는 것은 옆으로 어느 정도냐는 걸 말하는 건데 롱기튜드라고 하고 이걸 단어 하나로 쓰면 이렇게 덜 입자 비슷한 그리스말로 쓰는데 이걸 람다라고 읽는데 그래서 요 큰 글자 L 하나 쓰는 것은 위도로 대신 쓰고요. 이렇게 쓰는 거는 경도 대신 씁니다. 그 다음에 아까 앞에처럼 앞에 보셨죠? 이렇게 영어로 LAT 이것도 마찬가지 위도로 씁니다. LONG 이거 경도로 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문서에는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자, 그러면 1도 동그라미가 위에 들어가 있는 1도는 도는 이렇게 씁니다. 도라고 하고 한자로는 이렇게 쓰고 영어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디그리로 해서 되어 있는데 요 1도는 60분, 분이 60개 모이면 1도가 됩니다. 그 다음에 그럼 분은 이렇게 씁니다.
영어로는 미니트. 우리 시간 할 때 몇 분 할 때하고 똑같은 걸 쓰는데 이렇게 쓰고요. 국어로는 이렇게 하나 찍습니다. 1분은 초가 60개 모인 것을 말합니다. 초가 60개 모인 것. 초라는 것 마찬가지로 우리가 시간 초 할 때하고 같은 걸 쓰고요. 영어로는 second라고 쓰는데 이렇게 1에다가 점 2개 위에 찍는 걸 그 단위로 합니다. 그래서 초가 60개 모이면 1분이 되고요. 분이 60개 모여서 60분이 되면 1도가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지역은 1도짜리가 38개 모여가지고 38선, 한 38도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도가 가장 큰 단위고, 도 밑에 분이 60조가리가 있고, 분도 60조가리가 있어서 초가 돼요. 그래서 도분초로 이렇게 나눠져서 우리가 주소를 더 정밀하게 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가 봤던 북위 37도 53.86분 이렇게 읽어야 되는 요것은 요 위에 그 글자거든요. 요 위에 글자가 북위 37도 그대로죠. 53분 여기 있죠. 53은 그대로 갔는데 분이 이쪽으로 오고 그 다음에 51.6초 이렇게 해도 읽어도 똑같은 말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되느냐 하면 53 밑에 0.86 돼 있는 요거를 0.86을 60배 하면 초가 나오거든요. 그럼 51초가 되고 또 초 밑에 또 0.6이 또 남아요. 그러니까 51.6초라고 이렇게 부른다는 얘기죠. 그래서 53.86분이라는 것은 결국은 뭐냐 하면 이것을 만약에 도로 고친다고 하면 53.86이라는 이것도 60등분을 해버리면 약 0.897666 대는 도로 바꿀 수 있어요. 왜냐하면 분을 60개 하면 1도가 되니까 아직 60이 안 됐거든요. 60이 안 되고 53밖에 못 갔으니까 요거는 8, 9, 7 쭉 이렇게 되니까 요거를 도로 고쳐버리면 37.89766666 쭉 나가죠. 이렇게 고쳐져요. 그래서 읽을 때 북위 37.897666도 이렇게 읽어야 되거든요. 그럼 요거는 끝이 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는 요 끝이 분이 되고요. 이거는 쭉 해갖고 초가 되거든요. 이게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주문진 등대를 네이버나 구글에서 위치를 하면 요래 나옵니다. 도 위주로 나옵니다. 37.89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전 세계에 있는 예를 들어서 바티칸 이렇게 치면 바티칸 주소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똑같은 위치인데 이렇게 나오는 건 우리 지금 항행 통보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일상적으로 상대방한테 바다 사람들이 막 많이 쓰는 거는 도분초가 쓰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다 실제로 우리 생활에 그대로 나오는데 이게 똑같은 말이라는 걸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게 똑같은 말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요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구글이나 네이버 같은 데서 위치를 찾으면 이렇게 나오면 점이 어디에 붙어 있는가를 유심히 봐야 됩니다.
점이 붙어 있는 곳이 37점 몇, 이 전체가 도로이거든요. 이거는 점이 여기 있죠. 그러면 37은 도고, 그 밑에 있는 거는 분이거든요. 요 분을 53.86분 해가지고 읽어줘요. 요거는 도, 분, 초까지 가고 초에 점이 있으니까 이거는 37도 53분 51.6초라고 읽어줘요. 그래서 마지막 끝자리가 이거는 도로 읽어야 되고 이거는 분으로 읽어야 되고 이거는 초로 읽어야 돼요. 이따 똑같은 위치가 하는 걸 오늘 설명을 드렸으니까 다음부터는 유심히 한번 보십시오. 그럼 교수님 실질적인 등대, 주문진 등대예요. 그럼 이게 세 가지 다 기록이 돼 있어요? 안 돼 있죠. 자기들 편한 대로 해놨어요. 아, 자기들 편한 대로 적어놨습니다. 정확하게. 그러니까 이렇게 적어도 되고 이렇게 적어도 되고 이렇게 적어도 되고 다 똑같은 말인데 칸이 작으면 위에처럼 적고 칸이 여유가 더 있으면 이렇게 적고 이렇게 적고 예. 밑으로 내려갈수록 자세하긴 하지만 이 대시 되어 있죠. 이게 도, 분, 초 이렇게 복잡하다가 거기서 세상에 있었을 때는 도분초로 허전해가지고 이렇게 딱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했냐면 단위가 한 단위가 되는 것이 컴퓨터가 기억하기 좋을 때는 이렇게 씁니다. 네. 그냥 이거는 소수점 아래를 10진법으로 쓰고 이래가지고 계산하기 좋은데 요거는 요 단위하고 요 단위는 틀려요. 그러니까 최소한 요것은 90분, 90등분까지만 요거는 180등분까지 하라고 세팅을 새로 해야 되고 요게는 마찬가지 60까지만 해야 된다고 세팅 새로 해야 되고 요 이하는 10진법으로 해야 된다고 세팅을 새로 해야 돼요. 그럼 벌써 칸에 더 복잡해져. 이거는 더 복잡합니다. 이거는 60등분까지만 요거 90등분까지만 써라. 요거는 60까지만 써라. 요것도 60까지만 써라. 이렇게 세팅을 칸마다 새로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컴퓨터 성능이 좋고 여분이 있을 때 저장 메모리가 좋을 때는 이렇게 해도 되지만 돈을 적게 들이려면 이렇게 해요. 그래서 다 그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쓰는 사람은 복잡하죠. 그런데 내막을 알고 요것에서 이렇게 바꿀 수 있고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것만 알고 하시면 똑같구나. 근데 숫자가 다 틀린데 왜 이걸 똑같다고 하느냐 하는 부분이 이제 우리가 오늘 설명해 드린 겁니다. 자, 주문인 등대를 자꾸 얘기를 했으니까 주문인 등대까지만 하고 끝내야 될 것 같네요. 안반에서 주문인 등대 이거는 앞 시간에 한번 보여드렸으니까 빨리 가겠습니다. 주문인 등대가 1918년 3월 20일 날 만들어졌다 하는 얘기가 지난번에 했고요. 이게 유서 깊고 굉장히 기념할 만한 등대였다 하는 말씀도 한번 드렸고, 그 다음에 제가 도깨비 드라마가 정확하게 언제 되는지 모르겠고 2016년 12월 달에 됐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 주문진 등대가 있는 실제적인 이제 지도상의 위치를 이렇게 해놨거든요. 요거는 지금 제가 여기 가지고 있는 이 실제로 사용하는 실제로 해도에 있는 요 부분을 제가 그대로 촬영해가지고 옮겨놓은 겁니다. 보면 주문진 등대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있는 요것이 주문진 등대의 특징을 다 말해주는 겁니다. 말해주는 건데 여기에 점선으로 쭉 되어 있으면서 점선으로 되어 있죠. 요게 뭐냐 하면 주문진 등대에서 보내주는 불빛이 요 범위에서만 보입니다.
요 주문진 등대 뒤쪽에도 살림집이 있겠죠. 살림집에 스트레이터가 맨날 끼치면 밤에 이분들이 잠을 못 주무시겠죠. 그래서 이쪽 지역은 등대 불빛이 안 가도록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등대 입장에서 보면 이쪽은 등대불이 안 비치는 지역, 이쪽은 등대불이 비치는 지역. 그래서 등대불이 비치는 지역은 명호, 밝은 구간, 등대불이 안 비치는 구간은 암호, 어두운 구간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이것이 그렇게 등대불이 비치는 범위를 이렇게 표시해 주는 것이고요. 그럼 이게 등대불이겠죠. 그래서 주문진 등대를 표시하는 아이콘이 별의 나팔 달린 이게 등대 표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으면 등대다. 이렇게 원이 있고 별표가 있고 나팔처럼 이렇게 있으면 이건 등대라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숫자가 쭉 나열되어 있는 것은 등대 성질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등대 성질이 포악하냐, 얌전하냐 이런 것들을 여기에 지금 쭉 요걸로 할 수 있는데 여기가 F하고 L입니다. L. 네, L. 앞에 F는 대문자고 뒤에 L은 소문자인데 요게 우리 플래시 할 때 플래시입니다. 플래시를 이렇게 FL을 씁니다. 즉 깜빡깜빡하는 거다라는 뜻입니다. 등대 불빛이 멀리서 보면 깜빡깜빡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라는 뜻이고요. 예. 그 다음에 반복하는 주기가 15초간마다 반복된다. 15초마다 반복된다는 뜻입니다. 요 15초는 15초마다 처음부터 새로 15초마다 계속 되풀이 한다는 뜻이 되거든요. 예. 그 다음에 40은 요 등대 불빛이 보이는 곳까지의 높이, 요 바다 수면에서 등대 불빛이 보이는 데까지의 높이, 등고라고 그럽니다. 등고, 등에 달리는 높이, 등고. 그 다음에 20의 M은 뭐냐면 여기서 보내주는 불빛이 20마일까지 보인다. 여기서 불을 켜면 20마일까지 보인다. 그럼 20마일은 뭐냐면 이 마일이라는 것이 1852m 기준입니다. 한 단위가 거의 한 37km 정도까지 보이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HORN, horn이라는 거는 이게 나팔이라는 뜻인데 이게 뭐냐 하면 소리가 납니다. 이걸 무적이라고 그러는데 안개 끼었을 때 주문진 등대 옆에 가면 소리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소리를 듣고 주문진 등대라는 걸 알아라고 소리가 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빨간 걸로 AIS로 되어 있고 DGPS 되어 있는 거는 요거는 최근에 만들어진 전파 최신 장비를 이용한 그런 장치가 추가되어 있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게 주문진 등대를 표시하는 여러 가지 기능을 말하는 아이콘과 숫자입니다. 요걸 이제 읽어내야 주문진 등대는 무엇이라 하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걸 지금 이번에 처음 설명 들었는데 이걸 갖다 수업을 받아 적용하고 바로 알 것 같으면 서도 딱 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고 한 가지만 아시면 됩니다. 오늘은 맨 앞에 15, 초 요것만 하고 이게 반복 주기입니다. 반복 주기. 자, 그 다음에 요 앞에 보면은 뭐가 숫자하고 색깔하고 막 있지 않습니까? 이게 보기에는 별거 아닌 것 해도 중요합니다. 색깔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노릇노릇하게 되어 있는 여기가 땅입니다. 요까지가 땅입니다. 즉 물에 젖지 않는 땅입니다. 노란 색깔이. 그래서 물에 젖지 않는 요 땅을 우리는 해안선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땅을 팔아먹을 때 요까지만 팔아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물이 점점 빠지면
요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데도 다 보이거든요. 그럼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여기도 팔아먹으면 되지 않겠느냐? 또는 사면 되지 않겠느냐? 이거는 사면은 지적도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 보면 이게 땅에 보이거든요. 물이 빠져나가면. 그래서 이 부분은 물이 들어왔다가 나갈 때마다 보였다 안 보였다 하는 땅입니다. 그래서 초록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러면 물이 많이 빠졌을 때는 여기까지 보이죠. 땅으로. 그걸 표시할 때 초록색으로 표시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하늘색으로 보이는 여기는 항상 물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색깔이 노란색, 초록색, 하늘색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 것이 가장 물이 많이 차가지고 항상 암만 물이 차도 요거 이상 안 차는데 기준이 요 해안선입니다. 노란색 기준. 그 평상시에는 보면 이거보다는 땅이 더 많이 드러나죠. 자, 그 다음에 물이 썰물이 돼서 많이 빠져도 요 하늘색보다 더 많이 빠지지는 않습니다. 이거보다 더 많이 빠지면 그거는 조금 있다가 쓰나미가 오든지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는 더 빠지게 보이더라도 보통은 여기까지만 빠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2 돼 있고 1 돼 있고 2, 6 돼 있고 이런 거 2, 8 돼 있으면 이거는 뭐냐면 물이 가장 많이 빠졌을 때에 여기에는 그래도 물 깊이가 2m, 80cm 된다는 말입니다. 큰 거는 미터고 작은 거는 0.8 이런 뜻입니다. 2.8m, 2.6m, 2.6m, 2.3m 수심이 밑바닥까지가 한다는 얘기고요. 괄호에 되어 있는 이것은 뭐냐 하면 암초의 높이입니다. 괄호에 되어 있는 건 이 암초의 높이, 이 괄호에 되어 있는 건 암초 높이. 그래서 괄호에 되어 있는 거는 평상시에 요 노란색 이 높이가 2m 정도는 늘 보인다는 뜻입니다. 다음에 밑에 밑줄이 하나 이렇게 끄 있는 거 있죠. 요거는 뭐냐면 물이 가장 많이 빠졌을 때는 여기가 한 40cm 위에 물에서 40cm 위 정도 보인다 하는 뜻으로 밑에 깔아놨습니다. 가장 물이 많이 빠졌을 때 보면 한 30cm 정도 물 위로 튀어나온다. 이런 뜻으로 할 때 밑에 전부 밑줄을 하나씩 해놓고 해놨어요. 그럼 평상시에는 이 물에 잠겨가지고 안 보여요. 예. 안 보이는 것들은 전부 이렇게 괄호로 해놨습니다. 안 보이는 것들. 그 다음에 여기 마크 하나 있고, 여기 마크 하나 있는 것은 이게 간추람이거든요. 예. 간추람, 즉, 물이 차오르면 물에 폭 잠겨서 안 보였다가, 물에 빠져나가면, 쑥 빠지면 한 30cm 정도 위에 튀어오른다. 그래서 물에 보였다 안 보였다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간추람입니다. 요거는 쌀밑자처럼 되어 있는 요것은 세암, 씻기는 암초. 그러니까 수면 위에 거의 다 비슷해가지고 이게 물이 위로 살랑살랑 넘나드는 정도로 높이 되는 건 전부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거의 수면에 거의 이렇게 묻힐 만큼 되어 있어가지고 잘 안 보이는 거죠. 낮은 물일 때. 그럴 때는 이런 마크를 씁니다. 그래서 여기만 있는 내용을 보면서 이게 무슨 뜻이다 하는 것만 알면 고수급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물이 여기까지 차죠. 그러면 해도성에 표시할 때 여기는 노란색으로 표시합니다. 노란색으로. 그 다음에 물이 여기서 쭉 해가지고 올랐다가 내려가면 여기까지 빠져버리죠. 그러면 이 부분은 초록색으로 표시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아래부터는 전부 다 하늘색으로 표시를 따로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땅, 여기는 해변, 여기는 물, 이런 식의 구분을 바로 할 수 있도록 구분을 지금 해도에서는 해줍니다.
그래서 그럼 이렇게 물이 꽉 찼을 때, 그 지역에서 가장 물이 많이 찼을 때를 약 최고 고조면이라 합니다. 그 다음에 물이 쭉 빠져가지고 가장 낮을 때까지 간 것을 약 최저 저조면 또는 기본 수준면이라고 말을 하고요. 그 다음에 가장 많이 빠졌을 때 하고 가장 높이 올라갔을 때의 중간, 이걸 평균 해면이라 해가지고 보통은 수면이 얼마쯤 되냐면 이 평균 해면을 말합니다. 보통은. 그 다음에 수심을 얘기할 때는 항상 있는 물이 기준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항상 요 밑에는 항상 물이 있으니까 요거 기준 해놓고 물 밑으로 잽니다. 수심을. 그래서 여기가 물의 수심의 기준은 여기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산 높이 아까 등대 높이도 40m라고 했는데 그럼 등대 높이 40m 어느 선 기준이냐 할 때 그럼 이 선 기준일까 이 선 기준일까 애매하기 때문에 평균을 해갖고 요 기준으로 합니다. 높이는 평균 기준 해갖고 40m 위에 주문진 등대 불빛이 비친다. 이렇게 요 기준입니다. 그래서 세계 기준이 바다 물 높이도 세계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는 다 말했던 얘기인데 안 나왔던 얘기가 간추람, 노출함은 아예 노출된 것이고요. 간추람은 보였다 안 보였다 하는 것이고 새암은 거의 수면하고 같아가지고 씻기는 암이고 그 다음에 암은 아예 안 보여가지고 물속에 있는 암초. 우리 제주도 밑에 그 뭡니까 이어도 그 물속에 있잖아요. 이어도 같은 것이 이런 겁니다. 물속에 장계가 있으면서 그 암초 역할을 하는 그런 부분들은 요 암이라고 합니다. 이게 지금 아까 가장 높은 물, 약 최고 고조면, 낮은 물, 저조면이라 하는데 가장 낮은 물이라는 뜻으로서 약 최저 저조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요 두 개의 평균한 것이 요 평균 해수면으로 영어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왜 이 약자를 붙여서? 대략의 약입니다. 대략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왜냐하면 한 지역에서 높은 물이라는 것도 그러니까 보통 한 10년, 20년, 30년씩 누적해가지고 그렇게 해보니까 요 정도 높이가 되더라. 그러니까 대략 예, 그러니까 대략이고 가장 높은 물, 고조가 높은 물이거든요. 높은 물 중에서도 가장 높다고 추측할 수 있는 곳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한자로 된 용어는 그래서 좀 어렵습니다. 저렇게밖에 표현이 안 되니까 썼겠죠. 그렇지 시험에 저렇게 냅니다. 우리는 그나마 알죠. 외국인들은 이걸 어떻게 알아먹겠습니까? 한자도 모르는데. 그냥 약 최저 저조면이 진짜 우리 영어 스페링 써듯이 그냥 망고만 내고 자꾸 하는 건데 우리는 그래도 지금 제 설명을 대략 그렇구나. 가장 낮게 가장 낮고 낮은 물 이 그 용어가 이렇게 좀 쉽게 읽을 수 있는데 이게 그래서 걱정이 한문 모르는 요즘 초등학생들 이런 걸 어떻게 공부를 하라고 이렇게 어렵게 밖에 안 만드는지 한문 공부를 시키든지. 그래서 우리나라 글이 글자는 한글인데 전부 한자잖아요. 사실은 이 전부 한자거든요. 한자 모르면 참 설명하기가 애매한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기에서 한자 아닌 거는 뭐 높이 이런 것만 한자 아니고 가장 그렇죠. 그래서 지금 주문진 등대가 여기 있거든요. 주문진 등대가 여기 있으면 주문진 등대가
위치가 이렇다. 이거는 도분초로 나오죠. 37도 53분 51.6초. 이렇게 읽어야 되거든요. 다음에 여기 보면은 WGS 84의 위도가 37도 53분 52.2초. 이렇게 128도 50.01.6초. 초문진 등들에 해놓고 이것하고 이것이 조금 다르죠? 51.6이고 52.2. 이 왜 이러냐? 아까 앞에서 이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에서 여기 보시면 초문진 등대 불빛 비치는 곳은 여기고 GPS에서 신호받는 곳은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 차이 때문에 GPS에서 받은 신호에서 말하는 곳은 여기고 초문진 등대 불빛이 나가는 여기니까 이 차이 때문에 아까 그게 두 개 차이가 다르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고요. WGS 84라는 것이 뭐냐 하면 WGS 84라는 것이 이게 풀이하면 전 세계의 땅의 숫자를 알려주는 체계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WGS가 월드 지오데틱 시스템이라는 뜻에서 WGS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미국에서 만들어서 발표하기를 1984년도에 이렇게 만들어서 발표해서 쓴다 해가지고 이걸 줄여가지고 WGS 84라 하는데 요 체계를 우리나라가 2000년도부터 받아들여가지고 우리나라 모든 지도도 요걸 맞춰 씁니다. 그래서 이게 요 위치가 WGS 84에 맞춰놨다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써놨느냐 하면 우리나라 지도 중에 2000년 이전 거는 일본에서 기준 삼았던 지도 체계, 숫자 체계가 되어 있어가지고 요가 틀립니다. 한 주문진 같은 한 400m 차이가 나요. 400m 차이가 나면 주문진 방파제 한 2배쯤 차이가 납니다. 위치가. 그래서 요것이 WGS 84가 맞춘 거하고 안 맞춘 거하고 차이가 나니까 조상이 금을 묻어 놓았다. 내가 일제시대 때에 몰래 했으면 크게 금 묻어 놓았다고 이렇게 뭐 숫자 써놓은 것하고 요즘 거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400m 차이가 날 때 암만 포크레인을 가지고 퍼도 크게는 근개가 안 나옵니다. 그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런데 주문진 항이 여기 있으니까 우리 대학은 동방타워, 우신, 그린피아 좀 되니까 요쯤 되겠네요. 구형 아파트 여기 있고 하니까 요쯤 될 것 같습니다. 영진항이 여기 있으니까 요쯤에 우리 대학이 있는 위치거든요. 그리고 여기 지금 보면 이 지금 잘못된 게 요 지금 아이콘이 잘못된 게 요게 지금 잘못됐거든요. 여기 이제 보시면 설명해 드릴게요. 주문진항이고 방파제이고 여기가 등대고요. 주문진 등대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 흰색으로 되어 있는데 이 흰색이 아니고 이게 초록색이 돼야 맞습니다. 왜? 빨간색이죠? 초록색이 돼야 돼요. 이게 지금 그림이 잘못됐습니다. 초록색이 돼야 정상입니다. 이걸 등대 몸통이 하얗고 그냥 이렇게 하얗게 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초록색으로 해야 이게 맞고요. 그 다음에 여기 되어 있을 때 마찬가지로 주문진 등대 요거는 초록색이 돼야 돼요. 초록색으로 해야 이게 맞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기둥 4개 들어가 있는 곳이거든요. 여기도 별표를 해놓은 이 등대라는 얘기인데 등대가 아니고 이런 식으로 되어야 됩니다. 기둥이 박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이런 식의 빨간색 기둥이 박혀져 있거든요. 육지에서 봤을 때 왼쪽 편에
배가 들어가는 왼쪽 편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이제 우리 지난번에 5층 올라가서 커피 마시던 데가 여기고요. 쭉 해가지고 부영 아파트 여기 있고, 예. 영진호 총리가 여기 있죠. 그러면 여기에 지금 테트라포트 산발이가 뿌려져 있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한 발이 뿌려진 양쪽의 끝에는 이런 색이 표시가 되게 되는, 이게 지금 등대 표시가 이게 잘못이고 이게 아니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빨간색 이게 돼야 되거든요. 빨간색은 반드시 위에가 삼각형이 되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게 잘못돼서 이렇게 돼야 돼요. 기둥 돼야 되고, 양쪽 끝에는 X자로 된 기둥, 노란색 기둥, 배가 들락날락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데서 육지에서 봤을 때에 왼쪽 팔 있는 데가 빨간색, 오른쪽이 초록색, 네모, 빨간색, 세모, 이렇게 해야 이게 정상입니다. 주문진, 사천, 쭉 내려가서 이제 경포대 가겠죠. 이렇게 경포 쪽으로 쭉 가는 길에도 보면 곳곳에 이렇게 여러 가지 아이콘들이 있어가지고 배에 교통 신호 표지판을 쭉 있는데, 이때까지 우리는 이걸 잘 안 보고 지나온 건데, 이제 보시면 한 번씩 보시고 이제 지나가면 이쪽 가면은 바다 위에 검은색, 노란색 기둥이 바퀴가 있는 게 보일 거고, 이쪽 가면은 노란색 공이 2개 있는 게 이제 보일 겁니다. 한번 이제 유심히 보십시오. 그 다음에 주문진 등대부터 더 위쪽으로 쭉 가면 소도랑이거든요. 소도 아들바위에 있는 소도랑에 여기 지금 등대 표시가 되어 있고, 자, 그 다음에 더 위쪽으로 가면 소도랑에서 쭉 위쪽으로 가면 지난번에 가셨던 해양수리는 여기 있고, 여기가 향오리죠. 향오리 저수지죠. 향오 저수지. 향호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한데, 여기서 더 위쪽으로 또 가면 우리가 작년에 스킨스쿠버 훈련했던 남해항이 있고요. 그 다음에 더 위로 가면은 수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수산항에도 마찬가지 시설이 되어 있고 등대가 있고, 그 다음에 남해에도 보면 여기 스쿠버 할 수 있는 데가 있고 항이 있고 등대가 있고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숫자가 큰 숫자가 있고 밑에 작은 숫자가 있죠. 큰 숫자는 20m라는 뜻이고, 작은 숫자는 0.8 이렇게 소수점 아래 거는 옆에 이렇게 붙여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안개가 끼었을 때 주문진 등대에서 소리 신호를 보내주는 게 있거든요. 그게 여기 지금 말하는 이렇게 요 표시가 소리 신호 보내주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기적 소리가 납니다. 붕 하는 소리가 나요. 그래서 이런 표시는 주문진 등대에서 안개가 끼었거나 밤이라서 안 보여도 소리로 주변에 특정한 물체가 있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하는 무신호 또는 포고 시그널이라는 이런 것이 여기에 주문진 등대에 또 설치가 되어 있어서 이걸 표시하는 거고요. 요거는 실제로 나중에 항행 통보 보면 도동 등대는 울릉도 있거든요. 울릉도에도 보면 이렇게 취명 5초, 정명 55초라고 되어 있는데, 취명은 분당 소리를, 정명은 중단시킨다 소리를, 이런 뜻이거든요. 그럼 이게 뭐냐면 5초간 소리가 나고 55초간 조용하다는 뜻이죠. 이런 식으로 해서 1분마다 반복하는 거죠. 그래서 안개가 꼈을 경우에는 여기 등대가 있다. 배는 요 소리 듣거든 조심하라는 뜻이 되죠. 우리 학교에서 안개 많이 낀 날
조용한 마음으로 참선을 하시면 주문진 등대에서 나오는 이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이 정도 들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얘기하고 다니라고 소리가 안 들리죠. 근데 거의 이렇게 소리가 들려요. 그게 5초간 들린다는 얘기죠. 이렇게 하라고. 이게 주문진 등대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문진 등대에 대한 위치가 불빛이 비치는 위치, 그 다음에 GPS, WGS 84에 의해서 만들어진 GPS 위치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는 이것이 기적 신호가 또 나온다 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되어 있는 이게 앞에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번호가 1512로 되어 있습니다. 1512. 요 1512라고 되어 있는 요 해도 안에 주문진 등대의 표시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151이라는 것이 주문진 등대가 포함되어 있는 지역의 해도 번호입니다. 근데 이 해도 번호를 설명을 드리려 하면 시간이 상당히 시간이 걸 것 같아서 이것이 무엇이다 하는 것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이것이 내용이 제법 긴데다가 봅시다. 예, 이게 어마어마하게 깁니다. 그래서 이거 하시면 오늘 집에 못 가십니다. 그래서 안 될 것 같아서 이거는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요 네 자리 숫자로 된 것이 이제 어떤 책인가 하는 건 다음 시간에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한 얘기는 기억을 해보면 충분히 뭔가 정말 간단한 충분 얘기 하나 하고 위도 경고 얘기 한 번 하고 그 다음에는 주문진 등대에 있는 것들 중에 그 숫자가 도분초로 나뉘어져서 표시되는데 이거 헷갈리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 한번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우리 지역에 있는 이 주문진 등대가 역사만 오래된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지금 기능을 하고 있다 하는 얘기인데 주문진 등대 얘기 중에서 지금 제목밖에 아직 안 했거든요. 뒤에 또 얘기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문진 등대가 우리 요 회 관련된 사람들이 보았을 때는 굉장히 중요성을 띈 장소인데 이 동네 분들이 몰라요. 그렇게 안 쓰니까. 근데 지금 이제 저하고 수업을 이렇게 하시면서 조금 들어보시면 왜 제가 이 주문진 등대를 자꾸 얘기를 하는가를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런 등대가 각각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곳이구나 하는 걸 여러분이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시고 싶어요. 이런 얘기를 좀 많이 아셔야 주문진이 조금 좀 더 품위 있게 보일 겁니다. 맨날 와주셔가지고 주문진 야시장에서 소주에다가 회를 드시고 그렇게 가시는 것보다 이런 것들도 좀 하시면 낮에도 볼만한 재미를 가진 동네가 되어갈 건데 저는 좀 주문진 품위 있는 동네가 되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혹시 질문을 없을까? 제가 강의를 잘했기 때문에 질문이 없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혹시라도 어렵고 좀 안 되는 거는 계속 사이트에 올려가지고 질문을 해주시면 우리 대표님께서 필요한 경우에는 뭐 저렇게 인식을 해주는데 답변 그거야 뭐 금지 안 해드리겠습니까? 그리고 또 혹시 또 어려운 거는 저한테 또 알려주셔서 같이 또 해결해 할 수 있으니까 하시고 밤이 늦었는데 귀갓길 조심하시고 또 토요일 뵙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